고전산문 7강입니다. 작품 제목이 김영철전이에요. 이 작품은 무슨 작품하고 또 연관이 있는가 알죠? 이 작품 알죠? 최척전. 자, 한번 봅시다. 보기는 여기 있죠. 보기는 여기 있죠. 김영철전 보기가 나옵니다. 김영철전에는 자, 조선 백성 김영철의 전쟁 체험과 맞지? 하니까 이러니까 뭐하고 최척전하고 거의 같잖아. 최척전하고 다른 것도 있지? 만주, 후금, 조선. 이게 공간적 배경이지? 최척전은 일본도 간대. 맞지? 일본, 명나라, 뭐, 그래 막 갑니다. 그래, 17세기 초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그래서 만주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한답니다. 이게. 즉, 뭡니까, 이게? 명에서 어디로? 청으로 교책이제. 이때 강홍립의 군대가 명나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16세기 초 됐지? 1600년 초 우리나라 뭐 있을 때고 병자호란 한때 아니가? 1592년이 임진왜란이었고 그지? 병자 일개 사건 이런 것들이 17세기 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하던 그 시기야. 이제 명청 교체기랍니다. 흔히. 예술들이 뭐 했겠노? 숙명반청 아니가? 명을 숭상하고 청나라에 반대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때 강홍립의 구제가, 자, 강홍립, 뭡니까, 이게? 맞지? 소설에 뭘 부여하는 거야? 사실성 부여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강홍립, 작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강홍립 군대가 후금에 통하는 심화 전투가 벌인 이 전쟁에 하는 것은, 야 봐라. 김영철은 후금의 포로가, 자, 김영철이 됩니다. 후금에서,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김영철이 이동 경로지. 후금에서 소설 읽으면 알 건데 후금에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두고요. 명나라에서도 결혼해가 아이들을 두고요. 조선에서도 결혼해가 아이를 둡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13년의 세월을 보냈지. 누가? 백성이.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 작품 주제다, 그자?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힘없는 뭐다? 백성의 삶이제. 그것이 참 뭐다? 고난의 연속이제. 봐라. 간신히 조국에 돌아왔는데도 그릇이 뭐 되고 돈은 되고 이거 중요하지. 죽을 때까지 전쟁터를 떠나지 못한 여기서 탁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지? 김영철 전에는 후금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오랑캐를 낮추어 보거나 조선인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이제 비판이제. 그래, 이런 인식의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보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글이 바로 보기 역할을 하고 있죠. 그지? 바로 작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김영철이었죠. 아까 배경이고요. 후금 장수 아라나, 후금이 청이 되죠. 나중에 아라나의 포로가 되어 건주에서 8년 가까이 삽니다. 아까 명청 교책이라 했다. 임금은 누구 있대? 이때 광해군 되죠. 8년 가까이 살면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자, 이제 어디? 후금에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도망칩니까? 이제 처음에는 후금, 그 다음 어디로? 명나라. 그리고 조선으로. 이렇게 됐지, 지금. 여기서 두 아들을 얻고, 또 두 아들을 얻고, 등주는 명나라니까 이제 등주에서, 그리고 고향 사람은 간신히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서 다시 가정을 들인 영철은 조선의 군대가 후금의 구원병으로, 뭡니까? 이제 실제 인물이죠. 이때, 자, 이제 중심사건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죠. 인경업이 명나라 장수에게, 이게 바로 뭡니까, 당시. 명나라하고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 이거죠. 충명, 간청이제. 자,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영철은 지금 편지 전달자제. 편지 전달해 갔지? 여기서 아마 통역관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명나라 장수가 편지를 읽고 몹시 기뻐하며 영철에게 은 30냥과 배 20피를 선물로 내리고 답장을 써주었다 이거지. 왜 기뻐합니까? 서로 뭐 하는 척? 싸우는 척만 하자 이거지. 맞지? 그러니까 조선과 한패 먹었으니까 좋잖아. 이제 누구만 찍으면 돼? 후금만 때리면 되죠. 그래서 그로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데 불빛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니 영철의 손을 잡았다. 이제 한 사람 누가? 전윤현이 나오죠. 자네가 이곳, 자 이곳이 어디입니까? 어디고 이곳? 어디였겠노? 이곳 명나라 군영이제. 자세본이 누구다? 전윤현이다. 영철은 경화 없는 중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며 됐든 처자식 소식부터 묻고는, 자 견윤현은 그렇다면 어디서 본 사람이겠노? 명나라 등주에서 본 사람이지. 그러니까 처자식은 어디에 남겨둔 처자식이겠노? 명나라에 남겨둔 처자식이겠지? 처하고 자식 둘 됐습니까? 두 아들. 하고 난 뒤에 선물로 받은 배 20피를 주면서 하면서 뭐합니까? 명나라에 남은 식소를 걱정하는 거제.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 자라 이거지. 돌아와 배를 대니 날이 밝았다. 돌아와 어디에? 조선 진영이죠. 이제 영철은 인경업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경업이 미처 편지를 뜯어보기도 전에, 봐라. 조선의 진영인데 조선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노? 이해됐나? 조선의 군대가 후금의 구원병으로 명나라와의 전쟁에 동원되었지. 그래 명나라 청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조선은 지금 형식적으로 누구 편이다 지금? 후금하고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조선 진영이 바로 후금 진영이제. 이해되나 지금? 그러니까 누가?
미처 편지를 보기도 갑자기 오랑캐는 후금 사람이지. 두 사람이 말을 달려왔다. 왜? 들키면 안 되니까. 덕시 편지를 숨겼다. 이해했지? 이 미략이, 이거 완전히 이제 미략 아이가 미략. 그죠? 이거 들키면 큰일 나잖아. 오랑캐 두 명이 배에 오르더니 임경의 목을 움켜잡고 말했다. 너희 쪽 작은 배가 들켰네, 그죠? 작은 배가 뭡니까? 영철이가 타고 갔던 배지. 적진에서 오는 것을 보았다. 근거, 결론, 됐지? 근거와 결론입니다. 무슨 결론이었다? 내통하고 왔다, 이게. 그래서 임경을 위협해가지고 옷과 신발을 벗기고 배에 탄 병사들의 옷도 모두 벗겨. 뭐 없는가 싶어서 사수책했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잘 숨겼네, 임경업이가. 오랑캐들이 배에 있는 두 병사를 보고 자백하라고 추궁하자 병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병사들도 뭐하노? 충성스럽지? 이렇게 거짓합니다. 물을 깃기 위해 갔었습니다. 뭐하는 것? 작은 배를 타고 적진 가까이 갔다 이거겠지. 갔었습니다. 어디로? 적진으로 갔었습니다. 오랑캐들이 성이 나가지고 화가 났지 이제. 그래서 죽여라 이랬지. 그랬더니 임경업은 자기 부하겠죠. 소교에게 눈짓을 해 목을 베게 했는데 눈앞에서 하지 않고 어디 다른 섬에 가서 베게 했지. 맞지? 그랬더니 소교는 하니까 전행직이 무슨 시점이고 여기서 셈은 와 전지적 작가 시점 알 수 있노? 소교가 금을 거꾸로 잡고 내리치는 장면은 어디겠노? 다른 곳이지. 그게 한 줄에 있지 지금. 서술자는 지금 뭡니까? 공간이동이 끝내준 사람이네. 전지 전능한 초능력자지. 즉시 왜 금을 거꾸로 잡았습니까? 칼등으로 치지 그자? 칼등으로 치가지고 목을 베는 신용을 해보이고는 자기 코를 때려가지고 금에 피를 묻힌 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후금 앞에서 오랑캐 이 청단 앞에서 얼마나 나약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죠? 돌아와 오랑캐에게 보여줬다. 그랬더니 오랑캐는 그저야 돌아갔다 이거지. 여기서 안 끊어도 되네. 더 나가도 되네. 이날 임경업은 이제 명나라 군대하고 전투를 벌였겠지. 뭐 해야 되노? 이 말이 뭡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그래서 뭐합니까? 뭘 쏘았습니까? 맞지? 우리는 총알 없는 총. 저거는 뭐다? 화살촉이 빠진 화살입니다. 이렇게 한참을 싸우며 밀고 달리기를 3차례만 보겠죠. 그랬더니 우리 군사 중에서 이걸 모르던 이들 실탄을 장전해 총을 쏘았지. 명나라 군대는 뭐 하겠노? 깜짝 놀랐겠지. 아마 이거는 뭐다? 당황했겠지. 뭐지? 맞죠? 당황해서 군대를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네. 그죠? 이제 이렇게 7월에 전투가 일단락되었지. 아이고야, 이 영철이란 분 진짜 안 됐지? 그지? 조선에 갔는데도 또 정근하게 됐지? 오랑캐 측에서는 아라나를 어디서 들었는데, 그죠?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 있었지? 아라나가, 진영에서 영철을 보고는 너희 자식 잘 만났구나. 나는 너에게 3가지 큰 은혜를 베풀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지?
참수형을 받아야 할 처지일 때 죽음을 면하게 했다. 두 번이나 도망쳤지만 계속 풀어줬다. 셋째, 누구를? 동생 마누라제. 소설 줄거리에 난 이 소설 읽긴 안 했거든요. 이 아라나의 동생이, 친동생이 의 외모가 이 영철과 닮았답니다. 그래서 영철을 보고 동생 마누라를 아내로 삼게 모양이야. 그래서 셋이다 이거지 이제. 재수씨를 너에게 결혼시켰다 이거지. 하지만 너는 은혜 셋, 그 다음에 뭐다? 죄 셋이제, 첫째 죄, 둘째 죄, 셋째 죄 나오지. 또 도망갔지. 그 다음에 말을 기르게 했는데 배신했고, 그런데 그거 가면서 내가 제일 아끼를 뭘 훔쳐갔다? 천리만 훔쳐갔다 이거지. 따라서 다른 건 다 내가 니를 용서해 줄 수 있어도 말 훔쳐간 거는 못하겠다 해서 너를 죽이겠다 이거지. 됐나? 급하게 돌아가니까 영철이가 외쳤습니다. 내가 한 짓이 아닙니다 이거지. 당시 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9명이 집단적인 횡포로 나를 뭐 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나는 집단적인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가게 됐다. 요하고 있는 거지, 그죠? 주공께서는 아라나입니다. 아라나는 영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유림이라는 게 이제 또 옆에서 도와주네. 영철이 죄를 짓게 했습니다만, 유림은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또. 조선 사람이네. 이거 보니까, 이거 백과사전이 유림이 실제 인물이더라, 이것도. 조선의 관리였어요. 아라나를 달리며 말했다. 영철이 죄를 짓긴 했습니다만, 공께서 예전에 살려주셨으면 지금 죽인다면, 끝까지 덕을 베풀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다? 입담배 200건을 죄값으로 치렀다 이거지. 자, 그 다음 갑시다. 입담배 200건은 그때 뭐 후금에서 얻은 겁니다. 또 여기서는 지문에는 안 나와요. 자, 이때 누구 등장? 덕북이 등장합니다. 한자 됐나? 덕자가 뭡니까? 얻었다. 어디서? 북쪽에서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 아까 아라나의 제수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얻은 아들이다. 두 아들 얻었다 했잖아 또. 덕북이 오랑캐 군중이 있었는데 아라나가 영철에게 말했다. 이 아들을 보고 싶지 않은가 이거지? 덕북을 불러야겠다. 부자가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니 진중에서 이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슬퍼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로부터 덕북은 영철을 대접했죠. 인마도 효성이 지극한 친구네요. 귀한 과일은 유림에게 먼저 올리고 함께 먹었다. 이때 오랑캐가 금주를 포위했다. 명나라에서는 10만 군사를 구원병으로 싸움을 벌였으나 대표하고 말았다. 유림은 영철을 홍타이지에게 보내 축하 인사를 하게 했다. 청나라 건국 태조였습니다. 영철은 이제 조선 땅에서 영철은 2명, 4명, 8명을 낳았네. 조선에서 의상, 특상, 특발, 기발 4아들을 두었는데 자신이 종궁하면서 겪은 고통을 늘 생각하면서 자식들이 같은 고통을 겪을까 두려워했다. 뭡니까? 전쟁 때문에 뭐다? 백성들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이제? 걱정했다. 무술년의 조정에서 자모산성을 고쳐서 하면서 참 백성들을 여러모로 썼지. 성을 방비할 병사를 모집했는데 이에 응한 사람은 뭐하게? 군대 징집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들이 또 같은 고통을 겪을까 싶어가지고 영철이는 아들들과 함께 어디로 살았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됐지. 옛날 나이죠. 60이 넘었는데 이건 완전히 꼬부랑 할아비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뭐였다는 얘기고 민중은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죠. 영철은 가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늙어가며 가슴 속에서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성이 올라가 북쪽으로는 건주를, 남쪽으로는 덩주를 받아. 이거는 뭡니까? 후금이고, 요거는, 그자? 후금의 가족이고, 명예둔 가족이겠지. 됐지? 두 아들과 처자식. 그러고 있노라면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졌다. 영철은 언젠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처자식을 버리고 두 곳의 처자식들로 하여금 평생의 슬픔과 한탄 속에서 살게 했으니 지금 내 공궁함이 이 지경에 이른 게 어찌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타국에 떨어져 살다 끝내 부모의 나라로 돌아왔으니 남겨진 두 곳의 가족에게는 뭐하다? 쏘리하다지. 맞지? 벗! 어디에 돌아왔다? 고국에 컴백홈했지. 그래서 후회는 없다지. 두 곳의 가족에게는 쏘리해요. 고국에 컴백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이거지. 그런데 마지막 문장 보세요. 문장 길이가 짧죠? 됐습니까? 20년간 성을 지켰네요. 자, 참 서글픈 삶을 보낸 사람 맞지? 이 작품의 주제 1. 이 작품 한문소설이래. 한문소설이고 전쟁소설입니다. 전쟁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민중의 삶. 둘째, 17세기 초죠.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의 조선 백성의 고달픔과 당시 지배계층의 숙명반청이라는 인식적 한계. 이렇게 주제 두 개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조선 백성들의 삶, 그 다음에 지배계층의 한계, 이 두 개 됐니?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좀 슬픈 소설이죠. 최척주는 그래도 만나가 즐거운 것도 있고 한데 자, 지나치게 비극적인 삶을 좀 많이 강조했죠. 자, A는 누구 나오는 거 하면은 견윤연 나오는 거고요. B 쪽은 덕봉 나오는 장면이다. 견윤연이가 전윤연이었나? A에서 전윤연이네. 영철이 전윤연에게 처자의 소식을 물어본 것은 그렇죠. 덕복은 그렇고 배20필이 염려를 들였다면 술과 밥 반찬은 효를 실현하는 덕복의 마음이다. 이런 거 없었지? 무슨 일이고라고 했지? 여기 웬일이냐라고 했지? 그 다음에 아라나는 뭐 했습니까? 그냥 죽이려고 했지. 4번이네 그냥. 그죠? 그 다음
2번. 명나라 장수가 영철에게 은 30냥과 배 20피를 선물로 내린 것은 맞죠? 안 쏘니까 좋죠. 인기업이 오랑캐 숨긴 것은 알려지면 안 되네요. 그죠? 소교가 임금 눈치를 오고 목을 오해 속인 것은 맞지. 안 죽이려고 한 거지. 4번에 틀렸습니까? 은혜를 안 갚은 죄였지.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였노? 말 훔친 거지. 지가 아끼는 말. 그자? 이거 없었지. 4번이 답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 배네요. 그랬게요. 맞죠? 총알 없는 초능. 맞지? 정예병은 임금의 후금의 병사들이 아니고 조선의 병사들이지. 우호관계를 포기하고 뒤에 다 틀렸죠. 이거 3번 답입니다. 뒤에 있나 문제가? 4번 문제 있네요. 여기도 뭐하고 비슷하노? 무슨 형식 올 것 같아? 아니, 이거 알겠죠? 전어 형식이죠, 이거? 이런 걸 뭐라 한다? 전개소설이라고 해요. 전 계열의 소설 됐나? 어? 그리고 알다시피 이 외사시는 누구대, 보통? 작가잖아. 그자? 작가 대변인이었지? 이런 걸 뭐라 한다? 전개소설이라고 해. 너희들 뭐 있대? 대표적으로. 가전체 소설들.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구성되더라, 스토리가? 처음에 뭐 있어? 주인공의 출생, 그 다음에 저기 가문 내력, 그 다음에 본인의 생애, 맞지? 전생에 나오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나오노?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 요건 일반 전이제? 여기에 플러스가 뭐가 있다? 봐라. 뭐가 있노? 창작, 의도까지 나오지? 이전을 지어 하려고자 한다. 가도를 공격하던 때는 힘을 그 공격해 뭐도 없었노? 보상도 없었지. 게다가 독촉했는 게라. 창작의도 뭐고? 나라에 충성하는 선비들은 충성하는 사람들의 격려하는 방법이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가. 따라서 보기를 바탕으로 가해 창작의도입니다. 바로 나오지. 보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보기를 잘 읽으면 나와. 항상 문제가 보기를 바탕으로 여러 문제 나오면은 거의 보기에서 답이 있었지, 그죠?